여러분. 오늘은 기출문제와 제 PDF 보면서 상황 판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이 많이 어렵지 않아졌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상황 판단은 정말로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정말로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약간 자료 해석스러워졌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니까 그걸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언어 영상처럼 제 화면에는 기출문제와 제 PDF 이렇게 두 개 띄워놓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법조문은 많이들 안 궁금해 하시긴 하는데 안물안궁이지만 어쨌든 저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법조문은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3분 들여서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에서 최소한의 시간만을 사용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법조문에서 정답률은 굉장히 높은데 퀴즈 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법조문에서 이슈가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파트 3, 제 PDF 파트 3를 보면은 법조문에 대해서도 그냥 법조문 이렇게 땡 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적어드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적어드리냐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주어 확인하고 뭐뭐인 경우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적어드리고 있어요. 뭐뭐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주의해라, 이런 식으로도 다 적어드리면서 정답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법조문에서 내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뭔지를 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법조문 문제에서 난이도 중을 고르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1턴이 아니라 2턴으로 설정을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 문제는 낚이기 쉽구나. 그러면 내가 이 낚이기 쉬운 요소가 뭔지는 어떻게 파악하지? 내가 낚이는 줄도 모르고 낚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PDF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 법조문에서 그냥 이 소재가 기술심리관이 나오는 문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기술심리관 앞에 제가 뭐라고 써드렸죠? 의무와 선택사항 구분 이렇게 적어드려요. 그러면은 의무와 선택사항을 내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뭐 나만의 표현 방법이 있겠죠? 줄을 긋는다거나 물결을 쳐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만의 전략을 설정하시는데 활용하시는 겁니다. PDF의 역할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전 분석 영상을 올린 게 내 점수 이렇게 멋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득점 하는 사람들은 시험장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고민 방법은 PDF에 적어드린 거를 토대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DF랑 실전 분석 영상을 보시는 걸 우선하시고,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파악이 잘 안 되는데 나한테 맞춤형 설명이 필요한데 하면은 오시는 게 이제 1대1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무조건 PDF하고 실전 분석 영상도 같이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이라고 적어둔 이유도 거기에 있답니다. 그걸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계산이라고 적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차근차근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두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문제를 풀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기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필세스러운 접근 방법이라거나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 16번 같은 거거든요. 16번 같은 거 보실 때 차근차근 계산에서 내가 만약에 시청하고 촬영 이 두 단어를 내 멋대로 반대로 봐가지고 틀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시청에는 세모, 촬영에는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검토를 할 때 이 숫자가 나온 이유가 뭐지를 역으로 생각해보는 식으로 검산을 하겠다거나 이런 전략들을 세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PDF에서는 1턴 그리고 난이도 하라고 설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인즉슨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근데 누가 실수 적게 하냐. 실수하는 표현 싫어한다는 말을 늘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누가 정신머리 똑바로 차리고 정신을 헷가닥하는 타이밍 없이 답을 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게 무슨 찍기 싸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뽑는 게 맞냐 이렇게 의견을 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일개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뽑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는 게 효율적인 사고인 거예요. 이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걸 하나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싶은데,
18번 같은 거를 보면은 실전 리뷰 영상에서 이제 이 문제는 아예 제가 싹 다 풀듯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고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문제를 만약에 A랑 E를 싹 다 계산해가지고 풀어가지고 한 3분 50초 걸렸는데 답을 맞았어.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맞은 사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피셋의 관점에서 틀린 사람과 다를 바 없거든요. 이 문제에 단 1분도 쓰지 않고 그냥 아싸리 틀린 다음에 다른 문제를 싹 다 맞아서 96점 맞은 사람이랑 내가 이 문제에 3분 50초 써가지고 일단 맞추긴 했는데 이 문제 푸느라고 다른 두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92점 맞은 사람이랑 달라요. 특히나 이런 시험에서는 더욱이 다릅니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볼지,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볼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게 실제 시험장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쉬워졌다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됨을 의미한다라고 강조드리는 거예요. 가성비 만약에 상황 판단을 내가 초시생이 아닌데 지금 가성비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떠오르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연도 문제 중에는 22번이 그에 해당하고요. 가성비에서 분자분모 헷갈려서 틀렸어요는 이거는 제대로 된 이해를 못했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상판에서만 가성비를 쓰고 있어요 해도 안 돼요. 찍. 자료 해석에서만 가성비를 쓰고 있어도 안 돼요. 찍.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피셋은 하나의 길로 통하고 있고 특히 상판과 자료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게 이 가성비 개념 때문이거든요. 뭐뭐 대비 뭐뭐가 크다 작다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답을 내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상판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대표적인 예가 올해 기출의 22번 같은 거고요. 자료 해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죠. 뭐뭐 대비 뭐뭐, 뭐뭐 대비 뭐뭐 분수 비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자료 해석 영상은 별도로 찍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료 해석 얘기를 살짝 여기에 섞어보자면 분수 비교 문제가 이번 연도에서 좀 헷갈릴 수 있게 약간 좀 너 낚여볼래? 하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자료 해석 계산이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 복잡하다? 약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냐면 거기에 시간을 좀 더 쓰되 계산이 필요 없는 문제들을 잘 판단해가지고 계산을 최소화하셔야 돼요. 그 최소화된 계산 내에서 내가 너무 계산이 어렵다 그러면은 실전이라면 차근차근 계산을 하시는 게 맞고 연습하는 단계라면 제가 이전 계산 연습 방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말 한번 잡아가지고 12시간씩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는 경험을 다음 시험 전까지 1년 동안 한 3번 정도는 반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나면 일단 내가 계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이 정도 계산 많이 했으면 이제 눈에 좀 어느 정도 보이고요.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는 그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성비 문제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숫자놀이 이런 문제들 이번 연도에는 뭐 악수하는 24번이었나요? 22번이었나요? 그 악수하면서 막 그 서로 반갑다고 인사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도 홀짝으로 그냥 휘리릭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게 홀짝 휘리릭으로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 수리 퀴즈를 내가 연습을 많이 안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아, 역시 수리 퀴즈는 타고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4번이네요. 그래서 24번 문제 같은 걸 푸실 때 내가 만약에 홀짝 개념을 생각 못했다? 이거는 기출 분석이 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25, 24, 23년도 기출을 묶어가지고 PDF 다 만들어놨어요. 원하시는 연도 한 개씩만 보시고 학습하셔도 되는데 세트로 구성된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모든 분석을 한번 치밀하게 해보시는 과정을 겪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이 왜 한 줄로 요약할 때 이 표현을 썼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다 보면은 PDF가 여러분들의 대화 상대가 되어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도 해줄 거예요. 만약에 제 PDF와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한다.
일맥상 통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험 적합한 필세 접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이제 저한테 1대1 분석을 신청해 주시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표현이 이렇게 된 게 좀 아쉽고 뭐 답안지에서 문제지에서 이 부분은 줄을 긋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읽으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지나치게 꼼꼼하게 보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 문제들 제가 설명드릴 때 최대한 최근 기출들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7급 PDF에서 다 비슷한 듯 다른 듯 비슷한 듯 다른 듯한 문제들을 계속 유사 기출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설명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도 보시면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구나. 이런 부분들도 잡아가시면 이제 실력이 쑥쑥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최대한 여러 연도를 다 같이 두고 유사 문제가 이거구나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양옆에 두고 보시면서 이게 이래서 유사구나, 이건 이런 관점에서 유사로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일일이 기출문제 잘라가지고 혼자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고요. 약간 어거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합격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좀 기출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 정리해둔 거를 보시는 게 초시 그리고 재시생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랍니다. 그걸 위해서 4년간 수험 생활을 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적어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차게 준비해둔 자료들을 토대로 상황 판단 한번 정리해드려봤어요. 저번 영상에서는 언어를 정리해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상판을 한번 정리해드려봐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신 과목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해드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 쉽다고 말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80점대 초반이거나 70점대 후반이었다면 아직 나아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필수에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엔 이제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기도 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수험생의 가장 우월 전략은 많이 해두는 겁니다. 많이 준비해두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대비가 되어 있고 약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나 뭐 건의사항이나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